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금요 세미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또 귀한 만남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하니까 너무 듣기 좋으시죠? 우리 아이들이 그 찬양 세대도 하고 특별히 이 찬양을 요즘 열심히 하니까 목소리가 훨씬 커졌어요. 예전에는 요 찬양하라 그러면 어른들 소리밖에 안 들리고 아이들은 조금 들렸는데 오늘은 아이들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 소리가 이렇게 힘차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어디 갔지? 그 사이에 사라진다. 박수 한번 쳐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역시 아이들은 빠르긴 빠르네요. 순식간에 아이들도 다 사라졌네요. 예. 예. 자, 오늘은 또 특별한 가정 세미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인데요. 박앤김 내과에서 대표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태인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젠 갚으세요 수면 부채라는 우리의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잠은 다들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다들 숙면을 취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귀한 강의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깊은 숙면을 통하여서 또 내일 아침에 힘차게 그렇게 또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태인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뭔가 친정이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이 있고 가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태인이라고 하고요. 전에 3년 전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비슷하게 한번 건강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주신 영광교회 성도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기회 주신 목사님에게도 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내용이 가만 있어봐요. 이게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수면이랑 관련된 내용이고 저는 사실은 내과 전문이거든요. 내과 전문의인데 내과 의사가 웬 수면 이거는 보통 정신과나 신경과 이런 쪽에서 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동네 의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동네 의원에는 사실은 내과라고 내과 환자만 오시지는 않습니다. 정형외과 환자도 오실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과 피부과도 오실 수도 있고 더불어서 불면증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있으시고 저도 이제 제 나름의 방식을 해결을 드린 다음에 안 될 때는 보다 좀 전문적인 쪽으로 더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저기 보시면은 내 몸의 닥터라고 구석에 여기 써 있는데요. 뭘 눌러야 되죠? 이게 포인터가 레이저가 아니고 이거군요. 네, 이거 그냥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 내 몸의 닥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생방송으로 사실은 강의를 했었던 내용에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요즘식으로 조금 해석한 것도 바꾸고 제가 했었던 강의를 제가 바꿔서 네,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내용들이 이제 그 좋은 또 그 계기가 되셔서 잘 못 주무시는 분들 혹은 다 주무신 것 같은데도 피곤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또 일말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갈 거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간밤에 몇 시간씩들 주무셨나요? 몇 시간씩 주무신 것 같아요?
네, 뭐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전공이 하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도 전공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소원이 4시간 연속 자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내가 4시간만 좀 연속으로 자면 정신이 좀 또릿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의대 증원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또 살다 보면 인생에서 좀 바쁜 시기는 잠을 못 자는 시기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또 좀 많이 잘 수 있는 시기도 있고. 네, 그런데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워낙 이 손안에 있는 핸드폰이 발달을 해서 그죠, 옛날이랑 다르게 또 뻑뻑하면 금방 하면 뭐 동영상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젊은 연령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수면 부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주무셨는지 지금 슬슬 들리기는 6시간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6시간 수면이 사실은 하루에 4분의 1이죠. 많은 것 같지만 또 적고요. 예, 또 적은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면이 적정한지 아니면 좀 요번 기회에 내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몇 시간 자고 있는지 이게 무조건 시간의 절대적인 양만이 중요한 건 사실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제 저기를 봐도 돼서 제가 여기 보고 할까요? 그래도 우리 이거 읽으신 분 계세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이거 엄청 대작으로 알고 있고요. 책이 이따만한 책으로 2권인가 3권으로 알고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못 읽었습니다. 엄두가 안 나서요. 저거 보다가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못 읽었는데, 근데 제가 언젠가 책을 봤는데 책에서 그 각 엄청 양서 좋은 책들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지가 나왔던 책이 있어요. 뭐 어떤 책은 이게 우리 영화 같은 것도 갑자기 뭐 그날은 뭐 그렇게 시작됐다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나 막 영화가 시작하는 것처럼 이 어떤 작가 입장에선 첫 스타트를 되게 잘 끊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저기 독자나 이 시청자가 딱 따라올 거 아니, 흡입력 있게. 처음부터 루즈하면 이게 재미없네 그래서 안 보잖아요. 이 톨스토이가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장은 사실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이라서 러시아가 원어로 썼고요. 또 이제 그거를 영어로 해석을 하고 또 그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다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역자 해석한 사람에 따라서 결이 되게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받아온 이 우리나라로 해석을 하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예. 행복한 집은요 행복해요. 행복한데 비슷하게 다 행복하지만 거기서 이제 다 비슷비슷한데요. 불행한 가정은 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씨앗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으로 딱 시작을 해야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안나 까레리나 그 이제 영어판인데 거기에도 이제 저렇게 해서 제가 옮겨 적었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려고요. 네,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행복한 수면이라고 표현했지만, 네, 좋은 수면, 양질의 좋은 수면은 다 이제 비슷한 이유지만 잠 잘 못 자무시는 분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수면에 대해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사당오락, 그리고 뭐 잠이 보약이다, 미인은 잠꾸러기, 아침형 인간, 심야형 인간,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한다라고 어떤 그 유명한 유튜버가 저거 챌린지를 하면서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자기는 아침형 인간이다 그러죠.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4시 반에 일어나려고 해봤는데 저는 되게 아침에 늦잠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못하고 저는 밤 올빼미형 스타일인데 그거는 자기마다 맞는 게 있으니까 뭐가 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당오락은 많이 들어보셨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의대를 나왔으니까 성적이 좋았겠죠. 공부를 하는데 저 앞집에 무슨 집인지도 몰라요. 그 집이 뭐 누가 사는 집인지 뭐 하는 집인지도 모르는데 불이 안 꺼지는 집이 있어요, 밤에.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저 집 불이 꺼지면 내가 잔다 라고 이제 저 집 꺼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졸다가도 이렇게 보고 그 집이 안 꺼지면은 제가, 근데 지금까지도 그 집이 무슨 집인지는 모르는데 네, 무슨 뭐 장사라는 집이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사당오락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이제 우리 얘기들이 좀 있죠. 자, 나폴레옹, 토마스 에디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뭐 이름 많이 들어보신 유명한 위인들인데, 나폴레옹은요 저기 좀 글씨가 작은데 밤에 4시간 정도만 자고 낮에는 말 위에서 토막잠을 자기도 했대요. 네, 그랬다고 하고요. 토마스 에디슨은 저기 써 있어요. 잠은 인생의 사치입니다. 4시간만 자면 충분합니다. 단 숙면을 취한다면 이라고 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4시간마다 20분씩만 잠을 잤대요. 20분 자고 4시간 있다가 20분 자고 4시간, 뭐 알람 맞추고 하진 않았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 인류 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뭐 본 적은 없지만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잠을 아꼈네요. 그죠? 예, 잠을 아꼈어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10시간 이상 잠을 잤대요. 네, 우리 아인슈타인은 왠지 잠 안 잤을 것 같은데, 네, 잠 많이 잤대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로저 페더러라고 유명한 테니스 선수고 우사인 볼트, 저런 운동 선수들은 대체로 좀 잠을 많이 잡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잠을 많이 잔다고 꼭 잠을 적게 잔다고 꼭 그게 뭐 나쁘고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수면은요 뇌의 신체에 휴식을 줍니다. 호르몬의 균형과 자율신경을 잡아주기도 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정착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뭐 뇌의 노폐물 제거하는 거 아니다라고 또 어떤 주장도 네이버에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뜨는 거 제가 봤는데 그들 아직은 정설은 뇌 노폐물을 제거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잠을 안 자고 버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잠을 안 자면 저렇게 애기처럼 네, 쓰러져서 자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 같은 잠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는 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요. 네,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수면주기라는 말 어쩌면 조금 관심 있는 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너무 작지 않나요? 네. 렘수면, 비렘수면이라는 거 잘하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관심 전혀 없으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렘수면이라는 게 영어로 REM이거든요. REM을 렘이라고 하는 건데 Rapid Eye Move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자는 거 잘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자녀분들, 애기들 잘 때 보면 이렇게 눈 감을수록 핑글핑글 막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렘수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렘수면 할 때가 뭐냐면 약간 얕게 잠을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이 아니고요. 얕게 잠을 자는 거고 그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을 꾼다고 그래요. 예, 꿈 꿀 때가 이제 눈이 이렇게 잘 보면 이제 오늘부터 뭐 누구 가족 한번 보세요. 잘 때 이렇게 보면 눈이 잘 보면 이렇게 핑크핑크 이렇게 막 돌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걸 렘수면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저기 하면서 여기 이렇게 하네. 이게 여기 있다. 네. 요게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을 한 사이클로 해서 그게 주기 하나, 주기 둘, 주기 셋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주기 갑자기 헷갈리네. 5주기 이상 그 될 때가 좀 잘 퀄리티가 좋은 양질의 잠을 잤다고 표현을 하고요. 보시면 지금 저기 왼쪽에 이제 있는 이 그래프에서 저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처음에 있는 비렘 수면이 쑥 하고 떨어지죠. 이게 뇌파인데요. 수면의 깊이라고 세로 축에 돼 있지만 저기 이제 뇌파예요. 그래서 저때 뇌파가 처음에 첫 잠 잘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렇게 쭉 뇌파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이게 서행할 때 서자, 천천히 서자에서 서파라고 하는데 뇌파가 서파로 바뀔 때가 되게 우리 몸이 회복하고 좀 중요한 잠이에요. 그래도 꿀잠 잤다고 할 때가 이제 저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돼야 되는데 이제 저게 처음에는 이렇게 비렘 수면이 저 그래프처럼 비렘 수면이 깊어지고 다시 렘 수면이 됐다가 비렘 수면, 렘 수면, 비렘 수면, 렘 수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저렇게 반복이 되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를 수면 주기라고 하는데 개인차가 있지만 약 한 90분에서 120분 정도 사이, 뭐 80에서 120분 사이, 평균은 90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수면 주기는요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가 있어요. 뭐 저기 써놨지만 술 마신 분들은 잠을 잘 자는 것 같아도 저게 그 뇌파가 이렇게 깊이 안 떨어지는 잠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술을 끊었는데요. 이제 술 마셨을 때 자면요 인면은 잘 돼요. 근데 자다가 막 깨고요. 예, 그 깨고 나오면 이제 막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막 이게 잠이 제대로 안 자지거든요. 이게 양질의 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수면제, 수면 무호흡,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많이 남녀를 불문하고 이제 조금씩 연세가 드시면 소변 보러 왔다 갔다 많이 하시죠. 네. 이제 소변 보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깨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 같은 것 때문에도 영향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받는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감별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해요.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거 가끔 이제 저기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가끔 받으면서 막 이렇게 나왔던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데서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저기서는 저렇게 뇌파 뭐 호흡하는 그 호흡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골이 그리고 근전도 산소포화도 이런 것들을 재면서 이런저런 원인 감별 를 하기 위한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저게 옛날에는 좀 금액이 비쌌는데 2018년부터
네, 일부 질환, 수면 무호흡증하고 기면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6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좀 본인 부담금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저런 게 주로 큰 병원에들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이 동네는 없고요. 저희 병원이 있는 성북구에도 없고 저기 강남 쪽에 가면은 이제 이비인후과 같은 데서 저런 것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수면무호흡, 코골이 관련해서. 자,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어젯밤 잔 거예요. 저 여기 보면 스마트워치 있죠. 요거 스마트워치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 어제 이거 차고 잤거든요. 스마트워치 차고 자면은요. 저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핸드폰에서 제 그 앱에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제가 어제 잔 거예요. 저거. 이거 강의하려고 제가 어제 이거 끼고 잤거든요. 저기 보시면 제가 몇 시간을 잤나요? 새벽 1시에 잤네요. 그죠? 그래서 7시 반쯤에 일어났네요. 그죠? 저기 보시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그래프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죠. 요거랑요. 그죠? 아이고 띄었어. 네, 요거랑 그래프에 좀 느낌이 좀 비슷하죠.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깊은 수면이 쭉 길죠.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하다가 저 위에 있는 주황색은 수면 중에 깼대요. 제가 26분을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그러네요. 깼다고. 예, 근데 어떤 저기 뭐 이렇게 빗금 표시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여기 있다. 여기 빗금 표시가 이제 적정하다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렘 수면은 1시간 46분, 렘 수면이 아닌 거를 비렘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3시간 2분, 요거는 좀 깊은 수면이라고 따로 있는데 요건 1시간 8분 이렇게 해서 여기 있네요. 여기 표준 범위 안에 다 들었더라고요. 짧은 잠이지만.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제 저의 잠의 절대량이 좀 부족했어요. 6시간 반 정도. 예, 그래서 저는 약간 피곤한데 네,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뭐 스마트워치 대부분 모델에서 제가 알기로 옛날 모델도 좀 이런 건 기능의 세밀한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간이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오늘 한번 스마트워치 있으시면 차보고 한번 주무시면은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 위에 산소 포화도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까 4당 오락 얘기했는데요. 이제 좀 바꿔보고 싶어요. 저는 7당 오락, 8당 오락으로 그래요. 네, 네. 7시간 8시간을 자야지 합격한다.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맞죠? 예.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왠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몸에는 림프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파선, 림프절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그 관련된 건데, 림프계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생긴 이런저런 신진대사 후에 생긴 노폐물을 걸러주는 장치예요. 근데 뇌 안에는 림프계가 없어요. 뇌 안에는 그 대신 저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똑같아요. 림프계처럼 뇌 안에서 노폐물들을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가 되냐면요. 이 노폐물이 쌓이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또 기억력부터 시작해서 신경질환, 파킨슨병 같은 것들도 혹은 치매 같은 알츠하이머병 같은 것들도 유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깨어있을 때도 물론 작동을 하지만 자야지, 수면을 해야지 한 10배 가까이 더 활성화가 돼서 자는 동안 슉 하고 이제 노폐물이 씻겨지는 거죠. 저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정상인 사람, 정상인데 젊은이의 그 글림프 시스템의 뇌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요 밑에 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파란 네모 같은 게 잘 보이실 수도 있고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노폐물이고요. 요 밑에는 알츠하이머병 있는 분들. 예, 알츠하이머병 하면 그냥 치매라고 아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알츠하이머병의 대부분이 치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 비해서 연세 드신 분에 비해서 치매가 있는 분들이 저런 게 더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잠을 못 자면 치매가 온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저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잘 하려면 수면을 잘 해야 된다는 거는 알려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서점들이 이제 손님을 받고 손님이 나가면 그걸 이제 사서들이랑 해갖고 다 책 정리를 해요. 책 정리를 하고 그러면 또 다음날 손님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각적, 청각적 이런저런 정보를 다 받았어요. 그럼 이게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책방에서 손님 가고 나서 책 정리하듯이, 분류별로 정리하듯이. 제가요 학교 다닐 때요 하늘에 해가 떠 있으면 공부를 못했어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부 스타일이 지금도 저보고 공부하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불 다 꺼진 방에요 스탠드 하나 켜고 딱 스포트라이트 딱 받으면서 혼자 이렇게 사각사각 공부하는 거를
집중이 저는 그게 제일 잘 되더라고요. 저는 도서관에 가면 그렇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막 다른 사람들 지나가고 막 기침하고 구두 소리 들리고 막 이런 소리들이.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어땠냐면요. 밤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의대는 시험을 2주 동안 보거든요. 월화수목금 쭉 2주 동안 계속 보거든요. 꼭 고등학교 때 시험 보듯이. 그러면 시험을 딱 봐요. 그러면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네, 죄송하지만 그때 술도 마셨는데 술도 먹고 뭐 당구도 치고 게임방도 가고 놀고 한 다음에요. 이제 6시쯤 헤어져요. 그다음에 6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하늘에 해가 떠 있었으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시에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내일 시험 볼 거 해서 아침 9시까지 쭉 밤새서 공부를 하고 시험 보러 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뭐 무슨 질병일 때는 뭐뭐뭐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앞 글자를 외웠는데 앞 글자만 생각이 나요. 앞 글자만 예를 들면 저게 답이 만약에 글림프 시스템 수면 중활성화 서점에서 수면 부족이 어쩌고 이게 쓰는 게 다 답인데 글수 서수라고 외웠거든요. 제가 그거를 시험 보러 갔는데 그 문제가 나왔는데 글수 서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공부한 때가 됐으면 저는 이제 아마 낮에 최대한 공부를 하고 밤에 잤을 거예요. 그래야지 정리가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잠이 중요하고 잠이 하는 역할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면이 부족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갈 거예요? 내가 수면이 부족하면 내 옆 사람이 불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편해요. 제가 요즘에 요즘에 드라마를 좀 보느라고요. 밤에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네, 그 드라마를 보니까 밤에 늦게 자가지고요. 제가 새벽 1시, 2시에 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쌓였어요. 쌓이면은 내가 피곤한 거거든요. 그거를 누군가 갚아줄 수가 없어요. 내 대신. 그죠? 그런 걸 이제 제가 저기다 표현한 게 수면에 부채가 있다. 우리가 빚을 졌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면 부채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수면 부채는 이제 제가 한 말도 있지만 저기 보니까 무슨 교수님이 인간에게는 일정한 시간의 잠이 필요하며 그보다 짧으면 부족한 분량이 필요하다. 수면에 빚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이런 개념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저기 이제 한자어가 수면 부채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저기는 이제 우리나라 만화인데 참 이제 저러면 너무 좋겠어요. 잠을 좀 더 빌려달라. 누구한테 빌리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너 그 잠 몇 시간만 살게 팔고 하면 이제 좀 보충도 할 수 있고 근데 뭐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니까 그래서 뭐 저런 주제로 영화나 드라마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수면 부채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사람은 잠을 적정 시간 자지 않으면 나에게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는 빚이 되고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이면 예, 뭐 피로 누적부터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그건 단기간의 얘기고 그게 장기화가 되면 체중이 올라가고요.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뇌졸중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 당뇨, 뭐 불면증은 그 자체로 잠이 안 오는 거니까. 저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 한 7, 8kg 정도를 체중을 뺐거든요. 7, 8kg 체중을 뺐는데 빼도 이 정도긴 하지만 더 빼야 되지만 네. 그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잠을 좀 많이 자는 거였어요. 예, 잠을 잘 못 자면은요. 그 식욕을 좀 자극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많이 나와서 그게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몸이 살려고. 그래서 더 음식을 찾게 돼요. 식욕이 더 늘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적정한 수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노력했거든요. 7시간 반을 자려고 노력했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약간 원래 야행성이고 저희 애 자고 나면은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뭐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좀 제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제가 보통 새벽 2시에 잤어요. 예.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쌓이니까 식욕 호르몬이 작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 전에 무조건 자야지 그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2시 전에 무조건 자야지 하고 그렇게 잤더니 식욕도 좀 줄어들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나한테는 수면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이건 옛날에 있었던 실험인데 워낙 유명한 실험인데 수면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 이게 일본어라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제 미국에서 했었던 실험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저기 세로축은요 수면 시간이고요. 가로축은 경과 일수예요. 1일부터 28일 정도까지 실험을 한 거고요. 세로축은 7시간에서 14시간이라는 소리예요. 이 참가자들한테 당신은 평소에 얼마나 자요? 물어보니까 저기 왼쪽 구석에 있는 7.5시간. 네. 저기 연구 전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7.5시간. 나는 7시간 반을 평소에 잡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요. 저 이제 위에 이게
이게 레이저가 아니라서 좀 안 되는데 13시간이 뭐냐면요. 이 실험이 뭐냐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할 일 다 볼 일 다 보세요. 볼 일 보세요. 그러고요. 13시간만 침대에서 지내세요예요. 거기서 침대에서 뭐 점프를 하든지 누워 있든지 네 맘대로 하세요. 책을 보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13시간을 준 거예요. 13시간만큼은 네가 침대에서 나가면 안 된다. 화장실 정도는 됐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결국은 자겠죠. 이게 뭐 저기도 한두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면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자다가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8.2시간의 수렴을 했어요. 예. 결국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8.2시간을 자는 거예요. 긴 시간을 보니까. 한 달이나 실험했으니까 되게 긴 실험이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7.5시간을 잤던 거예요. 자기가 저보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7.5시간을 잤던 사람들이 8.2시간을 자서 결국은 그 차이, 여기에 그 차이가 이제 약 40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 약 40분이 그 참가자들에게는 평균적인 의미에서는 수면 부채였던 거죠. 원래는 잤으면 8.2시간을 자야지 그 몸이 개운하고 회복이 됐던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살면서 7.5시간을 잤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약 그 정도가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도 내가 수면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나한테 그 말은 뭐냐면 적정한 수면 시간이 얼마큼인지 알아보려면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게 쉽지 않죠. 살다 보면 13시간씩 침상에 있기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미국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나라 그래프인데요. 그 미국은 사보험 제도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보험사에서 엄청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미국민들이 이게 120만 명인가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그 이제 데이터인데 저 자는 시간이 저 정도 될 때가 사망률이 제일 낮더라. 예,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한 7시간 조금 넘고요. 우리나라는 7.5시간 정도. 그래서 제가 7시간 반을 잔 거거든요. 저걸 보고요. 그래서 7시간 반 정도 잤더니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 데이터에서는 7.5시간 정도가 모든 이유로 봤을 때 사망률이 제일 낮았어요. 예. 많이 잔 사람은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프가 잠자는 시간이 길면 잠자는 시간이 너무 짧아도 제 사망률이 조금 올라가고요. 그래서 7.5시간이 제일 적정한 사망률이 제일 낮은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는 개인차에 따라서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잠을 못 자서 죽은 거 아니죠. 그 사람 다 뭐 정치적인 이유로 죽었겠지만 이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6시간만 도 나는 컨디션 너무 좋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큰 인구를 봤을 때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8시간 안 자면 난 일상생활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개인차인 거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이렇다. 자, 수면 부채는 어떻게 갚을까요? 우리 돈 빚지면 어떻게 갚죠? 돈으로 갚아야 되죠. 수면 부채도 수면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요즘같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뭐 학생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학업에 있어서 성과를 내려면 결국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 시간에서 제일 투자하기 좋은 거는 잠을 줄여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어떤 내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3일 안에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2일 만에 해서 상사에게 더 뭔가 이 저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잠자는 시간 아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게 이제 수면이 적을수록 선으로 더 좋은 것으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경향,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너무 경쟁적인 사회고 또 너무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면의 양이 안 받쳐주니까 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제일 쉬운 거 뭐죠? 우리 뭐 아이템이죠. 결국은 아이템빨, 장비빨이 있어야 되죠. 장비빨. 그래서 다 이런 거 집에 있을걸요? 수면 베개 또 뭐 있죠? 뭐 수면이랑 관련된 거 뭐 하나씩은 다 있으실걸요? 집에 소소하게라도 뭐 수면 양말, 뭐 수면 아로마, 수면 디퓨저 그게 진짜 효과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내가 왠지 그거 있으면 잘 잘 것 같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렇게 무슨 뭐 자연의 소리 같은 거 막 12시간 동안 틀어주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잘하고 뭐. 예. 그리고 제가 찬양 CCM 같은 거 들어도 자기 전에 듣는 찬양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틈새 시장을 노려서. 그래서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수면 시장 규모가 4,800억이었는데 2022년 3조
원이래요. 엄청 성장했죠. 세계적으로는 한 뭐 10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수면 시장이 발달될 정도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전 세계적인 저기 아이템이 있으면은 우리가 성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장비빨로. 그러나 이제 수면이랑 이상적인 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장비를 이용하든 뭘 하든 퀄리티도 중요하고요. 그 시간도 중요하고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가져온 이 그래프인데요. 우리가요, 이렇게 아까 얘기 드렸지만 비렘 수면으로 깊은 뇌파였다가 렘 수면이었다가 비렘 수면이었다가 렘 수면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비렘 수면 아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오죽하면 황금의 90분. 요 90분만 잘 자도 잘 잔 것 같거든요. 이게 몸이 회복을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비렘 수면은 아까 뭐 깊은 잠이고 렘 수면은 얕은 잠, 꿈을 꾸는 잠 그러기 때문에 꼭 렘 수면은 나쁘고 비렘 수면은 좋다고 알고 계신 분도 가끔 있는데 비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요. 비렘 수면일 때 그 저기가 나와요. 성장 호르몬 몸에. 성장 호르몬은 애들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생기고 사멸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 안에 있는 뼈요. 뼈가 태어나서 있는 뼈가 그대로 아니에요. 이 뼈가 완전 다 없어지고 다 리모델링이 돼요. 새로 생겨요. 그게 7년이에요. 뼈가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7년 전에 나는요, 내 몸이랑 지금 내 몸이랑 달라요. 7년 전에 있던 뼈는 내 뼈가 아니에요. 지금의 내 뼈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세포가 생기고 사멸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멸을 안 하면 그게 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생포와 생성하고 사멸하는 과정에서 그게 성장 호르몬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저 비렘 수면일 때 이게 방출이 제일 많이 되고 제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장뿐 아니라 노화, 미용 이런 쪽도 많이 관련이 있고요. 기억력이랑 관련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렘 수면일 때는요. 육체가 회복을 해요. 육체, 신체. 그래서 우리 뭐 어디 막 등산 갔다 오고 안 하던 운동하고 야유하고 막 몸에 알배겼을 때 저 비렘 수면일 때 몸이 신체가 회복을 하고요. 렘 수면은요 반대로 정신이 회복을 해요. 정신이 스트레스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비렘 수면도 중요하고 렘 수면도 중요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개운하게 깨어나야 되는데 타이밍이라고 돼 있지만 저 아까 그랬죠. 비렘 수면, 렘 수면, 비렘 수면, 렘 수면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비렘 수면일 때 깨우면은요 사람이 비몽사몽하고 막 제정신 아니고 헛소리하고 막 그러고요. 렘 수면일 때 깨어나면요 이게 얕은 수면이었기 때문에 샥 하고 이쁘게 깨어나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깨울 수는 없죠. 깨울 때 되면 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가끔 자다 보면 어떤 날은 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막 꽤 오래 잔 것 같은데 막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찌뿌둥하고 막 뭐 갑자기 알람 소리에 걸려서 깼는데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되게 잘 잔 것 같고 막 꿀잠 잤다고 막 할 때가 그게 비렘 수면일 때 얕은 잠일 때 깨면은 렘 수면일 때 깨면은 그게 이렇게 푹 잤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비렘 수면일 때 깨면은 이제 약간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든 느낌이 좀 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연구를 원래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몇 시간 잔 때 몇 시간대쯤에 깨어나면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게 좀 생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면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잠드는 거. 아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10분 지났어, 15분 지났어, 20분 지났어, 30분 지났어 이제 언제 자는 거지 막 양도 세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15분 이내로 보통은 자요. 보통은. 근데 30분이 넘어가면 초조함을 느끼고 실제보다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이 지났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1시간일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고 우리가 대부분에 쓰는 수면 유도제가 이 인면을 시키는 수면 유도제예요. 예. 그리고 졸립지 않을 때 우리가 자려고 누웠는데 안 졸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요 좀 그냥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그 대신 조명을 되게 어둡게 하고요 화면을 보면 안 돼요. 핸드폰 화면이든 TV 화면이든 화면을 보면 안 되고 라디오, 네, 우리 극동 방송 같은 거 들으면 돼요. 네, 되게 소리 작게 아니면 성경책을 읽으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 속에 또 잠이 오는 또 경험을 하실 거예요. 졸립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가정들 어떠세요? 우리나라 가정 본인들의 집의 거실 방 생각해 보세요. 라이트가 엄청 강할걸요. 밝은 거실등, 방, 안방, 침실, 애들 방 다 밝아요. 근데 우리 호텔이나 이런 숙소 같은 데 가면요 조명이 되게 은은해요. 그게 이제 잘 자라고 그게
숙면하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침실만은 좀 은은한 조명으로, 침실만은 간접 조명, 좀 조도가 약한 거로 하는 거를 권하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특히 아이들 방도요. 그래서 스탠드 같은 거는 공부할 때 딱 켜게 하고 그거 끄고 나면 잠잘 수 있게 좀 은은한 조명으로, 우리 애기들 옛날에 재울 때 이제 그렇게 재우잖아요. 은은하게 어두운 방에. 그럼 얼마나 안 좋겠어요. 침상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침대에 누워서 불 다 끄고 유튜브 보다가 보면 1시간 지나 있고, 막 쇼츠 이렇게 넘기다 보면 1시간 지나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진짜 안 좋고, 눈에다가 계속 빛을 쏜 거거든요. 그리고 탁 잠으면 잠 안 와요. 잠의 질도 안 좋고요. 자, 그래서 우리 뭐 파워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길게 잘 수 없으면 쪼개서 자라라는 말.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20분씩 4시간마다 20분 잤다는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믿어지지는 않고요. 설마요, 그죠? 사람인데. 근데 만약에 노인분들이요, 잠 자다가 새벽에 깨시고 자꾸 그러는 분들이요, 그냥 아싸리 끊어서 자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면 주기만 잘 맞춰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통 90분 정도 내지 2시간 정도가 평균이라서요, 한 4시간 정도씩 끊어 자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인분들이 좀 초저녁 잠이 좀 있으시고, 초저녁 잠 잤다가 애매한 막 새벽 1시나 12시쯤에 깬 다음에 그때부터 잠 못 주무시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아싸리 그렇게 주무시고요, 그냥 그래 나 이제 깬 시간이냐고 깼다가 한 새벽 3, 4시쯤에 다시 주무시고, 이런 것들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노인성 불면증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자, 숙면을 만드는 조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빛이 제일 중요합니다. 빛이 1번입니다. 무조건 1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균적인 하루 주기의 생체 리듬은 24.2시간이에요. 24.2시간. 0.2시간이 오버가 되죠. 우리가 시계 24시간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뇌 안에 이렇게 시신경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교차하는데 조그만한 뇌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시교차상핵이라고 하는데, 저게 그 머릿속에 우리 몸의 수면 시계예요. 그게 24.2시간을 주기로 돼 있대요. 근데 우리의 삶은 2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0.2시간이면 몇 분이죠? 한 5분의 1이니까 12분 정도 되죠. 12분이 매일 오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12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긴 시간, 1개월, 한 달로 치면 그게 6시간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정을 하냐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렇게 빛을 봐요. 딱 빛을 보면, 그래서 일어나서 햇볕을 쫙 봐야 돼요, 눈에다가. 물론 인공 조명도 괜찮은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1번으로 할 게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우고 햇빛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서 이제 너 일어나, 지금 일어날 시간이냐고 딱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번입니다. 그거를 아침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어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게요? 햇빛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계속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밤에 잘 때 잠 자주 안 오는 분들, 밤늦게까지 TV 보고 화면 보고 뭐 하다가 딱 자자 그러고 딱 불 끄면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낮추고 은은한 조명, 그리고 화면에 노출되지 않게 눈을, 피부는 괜찮은데 뭐 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빛에 노출되지 않게, 반대로 깨야 될 때는 눈을 빛에 노출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고, 이게 식품으로도 식품이래,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좀 있고, 약으로도 뭐 직구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멜라토닌 간단히 설명드리면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고요. 멜라토닌 농도가 높으면 잠이 잘 오고 낮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밤에 합성이 되고, 이제 몸속에 체내에 쌓이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이렇게 써먹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빛이 계속 자극이 되면 분비가 억제되고요. 술, 담배, 커피 뭐 이런 것들도 멜라토닌 농도를 좀 낮춥니다. 그래서 멜라토닌도 아까 결국은 빛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멜라토닌 농도가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런 멜라토닌 제제가 처방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무튼 있고. 그런데 저게 어떤 분들한테 좋으면은 밤낮 바뀌어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뭐 간호사분들 3교대하고 뭐 승무원분들 뭐 이런 분들, 막 시차가 바뀌고 막 이런 분들한테는 잠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걸로요. 이제 그런 때는 이제 멜라토닌 같은 약을 써가지고 이걸 좀 보정을 해주고 맞춰주기도 하고, 처방약으로도 아무튼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빛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2번은 체온이에요. 체온은요, 뇌의 온도는 심부 체온에 작용을 받는데, 이 깊은 데 있는 체온하고 말초 체온은 그 반대로 움직여요. 심부 체온이 높으면 말초 체온이 떨어지고 서로 이렇게
보상적인 서로 개념이 있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부 체온은 낮에 높고요. 새벽 3, 4시쯤에 가장 낮아요. 그래서 신부 체온이 낮으면은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밤샜다고 그랬잖아요. 밤새도 공부했대. 공부하면요. 새벽 3, 4시쯤이 제일 졸려요. 밤새고 공부하다가 그때 못 버티고 잠들면 이제 꼬박 잠드는 거고, 그때 이제 좀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 5시, 6시쯤 되면 신부 체온이 올라가요. 그럼 오히려 좀 약간 정신이 깨고, 밤새 보셔서 뭐 노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러면은 새벽 대여섯 시쯤에 좀 깨요. 예, 약간 이제 컨디션이 좀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신부 체온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전에 뭐 수면 양말 같은 거 신게 하고 족욕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면 신부 체온이 내려가거든요. 이 말초 체온이 올라가요. 말초 체온이 올라가면 신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오는 거고요. 우리 겨울철에 전기장판 틀고 자잖아요. 전기장판 틀고 자면은요, 너무 높으면은 그게 잠이 잘 못 자요. 그게 신부 체온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틀 때도 막 뜨끈뜨끈 지진다고 막 40도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 체온보다 조금 낮게 35도, 6도 정도로 맞춰서 될 수 있게 약간 추운 느낌 들게 틀어놓는 게 더 수면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게요. 체내 시계를 바로잡는 습관, 일정한 시각에 일어난다. 아침 햇살을 받는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하면 여기가 엄청 많이 움직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턱이랑 이런 데가 뭐 먹을 때 그게 또 이제 이 좀 이렇게 깨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체온 변화에 대한 신부 체온에 대한 개념 기억하시고, 밤에는 가급적 강한 빛을 쐬지 않는다. 예. 자, 이제 수면제들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요거는 사실 요것만으로도 원래 강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짧게 이거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면제는요, 옛날에 19세기 때는요, 술에다가요 최면제를 타서 먹였대요. 예, 19세기 때는. 예, 저는 이제 범죄 용도로도 많이 쓰였다고 하고요. 20세기 초반에는요 바비츄레이트라고 하는 그 약이 있는데, 조금 페노바르비탈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저게 옛날에는 저게 수면제인데 지금은 저게 수면제 용도로 쓰진 않고 마취제로 쓰거든요. 마취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 있죠. 마취 용도니까 얼마나 잘 졸리겠어요. 근데 저게 이제 계속 장복해서 쓰면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견되어서 수면제로 지금은 안 쓰고요. 1960년대에는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BGD라고 하는 벤조다이아제핀이라고 하는 계열이 나왔고, 할시온, 데파스, 자낙스, 어쩌면 좀 지금 이 중에서 복용하고 있는 분 계실 수도 있고, 저도 오늘 제가 다른 환자한테 저 처방 냈거든요. 왕왕 쓰는 약인데요. 저게 이제 발견이 개발이 되면서 1960년대 불면증은 끝났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효과가 좋았는데, 저것도 이제 약간 의존성하고 기면증 이상한 그런 부작용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항우울제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 BGD가 아닌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 아닌 다른 약들이 나오면서 현재는 이게 더 약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저게 2000년대 나온 약이 저게 스틸록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졸피뎀 요즘에 많이 막 연예인들이 막 과량 복용하고 문제되고 막 이제 그랬던 거고요. 2010년대, 2020년대에 나오는 약들이 있는데 사실 저게 오히려 아직은 더 활성화돼서 쓰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완전 녹다운 시켜서 재워버리는 거. 그냥 실신시키는 약, 그 다음에 그 밑에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발시키는 유형이고, 결국은 위쪽에 있는 완전 재우는 약에서부터 나중에는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졸리게 하는 약으로 발전이 될 건데, 지금은 그 약간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벤조디아제핀, 비벤조디아제핀 개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제가 언급을 하고, 멜라토닌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이게 로제렘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약이 있다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이게 수입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 만든 약인데 이제 요게 아까 멜라토닌을 관여해가지고 약효를 좀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약들이라서 제가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잠을 못 잘 때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요. 나한테 필요한 수면의 시간이 이제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나한테 진짜 필요한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한국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7.5시간이다. 그래서 7시간 반 정도는 내가 자려고 하루에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자기 위해서는 잠을 진짜 못 잘 때는 내가 왜 뭐 빈혈이 있는지 배뇨장애가 있는지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기질적인 이유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를 먼저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습관 개선을 합니다. 그걸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데요. 빛, 신부체온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그 중에서 1번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신경 써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필요한 검사들을 받고 인지행동 치료가 뭐냐면 저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인지행동 치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내가 왜 그런지, 왜 잠을 못 자는지, 나한테 불면증이 왜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거를 개선하는 행동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치료인데 사실상 현재 의료 환경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도 수면제 며칠분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쭉 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1시간이 걸리는 설명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로의 편의의 접점을 맞아서 결국은 쉽게 수면제를 내고 저도 반성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여기서 들으신 분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해서 정 안 될 때는 현재로서는 진정시키는 수면제가 거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쓸 수는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필요시에만 복용을 해야지 저게 의존성이 잘 생겨서요. 나중에 저게 없으면은 잠이 못 자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걸 좀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차마 잘 자요라고 말은 못하겠고요. 네 이것으로 제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시에 딱 맞춰요.